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한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그 지산 선생님의 시를 갖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그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그런 사건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걸 읽고서 지산 선생님이 소회를 밝히신 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막사가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와의 그 강화회담 결과 청으로 이제 잡혀간 그 세 분에 대한 그런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쓰시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이제 그거 말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오늘 그 이근주 선생에 대해서 아마 하실 거예요. 이 이근주 선생은 전이시고 1910년에 자결한 유일한 분이에요. 충남에서. 두 분이 그러셨구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아버님이 자결을 하시거든요. 금산에서. 그리고 이분하고 두 분밖에 아니 몽양 여운형이 아니라 저기 벽초 홍명희 선생.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버님이 자결을 하세요. 두 분인데 그 중에서 이근주 선생님에 대한 이제 감회를 쓰신 겁니다. 자, 오늘도 이거는 저 김기 선생님이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지산 한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선에 지산 선생님이 이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시에도 아주 이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시를 잘하는데, 자, 오늘은 안중근 사입니다. 안중근의 일을 듣고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여기 이제 글자가 제가 파랗게 덮여서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색깔이 조금 변색이 됐네.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자, 제가 이제 소리 내서 먼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갈 부유 장도하니 고심되니
여기서 이제 많은 역사적 그런 사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려볼게요. 재미있습니다. 이제 제일 첫 구절에는 제갈 공명 다 아시죠? 제갈 부유, 제갈 공명이 유비를 부축해서 도왔다. 그거 다 아시죠? 유비가 아니라 유비죠. 생물기 유비를 부축해 도왔고, 그다음에 장보한이라 했는데, 자, 장량은 한가에 보답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비를 이제 제갈공명이 도왔다라고 하면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삼국지 이제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나라를 세울 때 유방이 유비의 주기 때 이제 선조죠.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울 때 거의 1등 공신이죠. 거의 이제 책사였단 말이야. 장량이가 총 이제 관리 전쟁을 총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는데, 근데 이 장량이가 그 한 나라 그 유방을 만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진시황이 그 천하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본래 태어난 출생 국가가 한이었어요. 그 중국 그 한 나라가 아니고 그 유씨의 나라 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름하고 같은 그 한, 그러니까 한의 그 귀족이었어요. 한 나라 사람이었지. 한 나라의 대대로 녹을 먹은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저 진시황을 그 암살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창해 역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지금의 이제 하남성 땅인데 거기 광양사라고 하는 곳에서 큰 그 철퇴를 던져가지고 진시황이 그 순행하는 그 아파트 외출을 하는 순행한 그 진시황의 그 가마를 마차를 맞추려고 큰 철퇴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엉뚱한 다른 사람 자리에 가버렸어요. 다른 따라오는 그 마차에 그게 이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진시황은 이제 암살을 모면했죠. 거기로 이제 장량을 막 은둔해서 숨고 또 숨고, 그래서 이제 목숨을 이제 부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유방의 낙하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은 유비를 도왔고, 장량은 한가를 보답했으니, 이제 맞죠? 자기 고국의 귀족이었으니까 자기 고국을 망친 진시황을 이제 암살하려고 목숨 걸고 거사를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러고 이제 자기 동료로부터 이것도 은혜를 이제 갚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마치 우리 안중근 의사가 대한국민으로서 이 나라 우리나라를 이제 빼앗아 가려고 자꾸 이제 야금야금 들어왔죠. 그때가 이제 1909년이니까 점차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좀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막론을 저격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나 앞에 이 두 이야기나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이 지산 선생이 앞에 이제 역사를 가지고 와서 안중근의 이제 그 역할을 즉 거사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심 백녀하늘, 고심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 힘들인다 이 말이죠. 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대인은 붉기가 단사와 같네. 붉은 우리 경명주사단 있죠. 지금은 뭐 물감이 이제 붉은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는 단순하잖아요. 단사가 이제 제일 붉은 것이지 뭐 경명주사 만드는 단사. 그러면 저 이제 안중근의 그 중심이 안중근이 받들었던 그 대의는 붉고 또 붉어서 마치 그 단사와 같이 그런 빛깔을 내더라 타오르게 있다 이 말이죠. 곡중하시 주허철자, 여기 이제
여기 또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골짜기 불 꺼지고, 골짜기 불 꺼지고, 그다음에 충허청이라 철퇴가 흑대히 던져졌으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또 골짜기가 불 꺼졌다고 하는 것은 요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아까 위에서 이제 제갈공명 이야기했죠. 또 이제 세 번째 구절에서는 또 다시 제갈공명과 장량의 일을 세 번째 구절에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건 아주 정교하게 쓴 거예요. 이 구도 배치가. 위에 한번 말해놓고 또 가지고 와서 또 써. 대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번 써먹으면 그런 다른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자, 골짜기에 불 꺼진 이 일은 뭐냐면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이 이제 우리 전쟁을 할 때, 삼국지 전쟁을 할 때, 그 호로국에서 말이죠, 그 화공을 펼쳐가지고 사마이라고 하는 그 위나라 그 사람을 이제 그 삼부자를 죽이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 속에 이제 도관의 덩치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적병을 제갈공명이 몰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협곡 골짜기 속에 적병이 들어왔는데, 이제 위에서 근처돌이 하약 뭐 근처돌이 이걸 쌓아놨다가 저 이제 적병이 골짜기에 들어오면 그 불을 지르려고 했거든. 그런데 불을 지르려고 이제 쫙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었어요. 비가 와버렸어. 비가 참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제갈공명이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일을 꿈에서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 하늘의 뜻이 천명에 달려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갈공명이 그 말하자면 계획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적병을 유인해서 좁은 골짜기로 굴러들어가지고 그러고 좁은 골짜기에 굴러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려서 다 태워주려고 했거든. 화공을 써서. 아니 근데 비가 와버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누구한테 무슨 하늘 한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렇게 일을 주선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그것을 성공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건 이제 하늘에 달려있더라. 그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 그래서 골짜기 불 꺼졌다 하고 하는 말은 그 이야기고, 철퇴를 헛되이 던졌다고 하는 것은 밖에 장량이가 창의 역사와 함께 그 진시황의 수레를 저격하기 위해서 철퇴를 확 던졌죠. 그런데 제자리에 안 가고 엉뚱한 수레를 던져버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 한번 말하고 그것에서 세 번째 부분에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 이제 그 제갈공명이 화공을 쓰고 그 다음에 장량이가 철퇴를 던져서 이제 진시황을 저격하는 일, 그게 참 훌륭하긴 하지만 그러나 총량 모두 양보했다고. 이빈 있죠. 이빈은 하얼빈을 말해요. 하얼빈을 이렇게 이제 한자로 두 개 이제 표현을 하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모두 하얼빈에서 하얼빈의 한 발 포탄에 사양했네. 즉, 저 제갈공명의 거사나 장량의 거사 모두 뛰어나지만 모두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도 또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이 한 방에 말이죠. 이때 오시는 분들을 저격해서 성공하는 그 후에 사양을 해야 된다. 그만 못하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뜻풀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갈을 향한 율이 도왔고 장량은 한가에 보답했으니 마음을 힘들이는 대인은 불기가 난사와 같네. 골짜기 불 꺼지고 철퇴 흑대에 던져졌으니 모두 하얼빈의 한발 포탄에 사양하였네. 자, 아주 정교하게 시를 일목요연하게 잘 엮은 시입니다. 이 정도면 그 안중근 의사가 천하의 제갈공명, 천하의 장량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자, 넘어갈까요?
보다 있지. 그랬지. 세 번인데 옛날에 이제 청나라가 조선 때 이제 우리 한국에 조선에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있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반청의 이제 그 입장에 서섰죠. 사막사가 그러고 나고 이제 청나라로 그리고 이제 끌려가고 사로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왔었죠. 자, 그걸 보고서 이제 지산 선생이 또 시를 읊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청나라에 항거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일본에 항거하는 거죠. 어쨌든 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정신은 똑같으니까 저기 북쪽에 있었냐 바다 건너에 있었냐 그 차이 뿐이고 정신은 똑같습니다. 항거하는 정신은 동일하다. 사막상 대당당을 천추 학사 삼선생을 임경금이 동지하니 이적교회 군수회요. 자, 그렇게 하면 대의당당. 자, 대의는 당당하여 이를 명이라. 해와 달처럼 분명하다. 하니 천추학사 삼선생 천추의 그 사막사 선생 여세. 자, 여기는 이제 천주의 그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신명을 던진 위대한 사막사 오세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여 속에 행간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구나 말로 다 드러내지 않고 아래 윗구절 아랫구절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뜻을 이제 포착해내야 되겠죠. 있는 것 다 서술하는 것은 산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들 매우 문장가들 글 쓰는 거 보면은 있는 사실도 위주할 포주할 다 서술하지 않아요. 산문에 있어서도 그 또한 비유적인 거 또 뭐 알아들을 만한 그런 단어나 이런 걸 통해서 슬쩍슬쩍 던져서 그렇게 사실은 서술을 해요. 하물며 신은 더 그렇겠죠. 자, 인경금일 동무지향이 자 인경이 뭐냐면 춘추라고 하는 그 경전 춘추하면 대의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춘추 대의를 원하는 그 춘추라고 하는 경전. 그러니까 청나라 때나 청나라 침범했을 때나 일본이 침범했을 때나 이제 그 대의를 이제 높여야 되겠죠. 그 대의를 높이는 것에 대한 기본 소스 그게 이제 춘추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를 높이기 위한 이 정신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춘추를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는 점차 이 춘추 의리 정신이 점차 쇠약해지는구나 그 이야기죠. 자, 지금에는 춘추를 읽는 곳이 없으니 오랑캐가 교회 돌아다니고 금수가 횡행하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오랑캐는 누구겠죠? 일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랑캐가 돌아다니고 그 금수가 또 이제 이제 일본 사람도 금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마 친일 하는 사람들 그런 걸 사실 더 욕하는 게 있어요. 말리는 신부리가 더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런 이제 의미가 밑에 줄 수가 있다. 그냥 오랑캐보다 더 욕되는 게 이제 금수잖아. 그 자기 민족, 자기 부모 형제를 도망하고 자기 일시의 안위를 보하며 그건 뭐 오랑캐 정도가 아닌데 금수도 그렇지 않거든. 금수도 보면 이제 자기 새끼 귀여워할 줄 알고 또 자기 엄마 막 따라다니면서 우리 저 무릎이 있잖아요. 우리 TV나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어미 하나 있으면 그 작은 새끼 해가지고 무릎이 6-7마리가 쭉 살자 따라다니죠. 그걸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많이 건너야 되거나 깊은 그 이제 그 배랑 같은 데 만나면 엄마가 안 가. 딱 쳐다보고 또 이제 막 못 올고 오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건널 수 있도록 옆에서 막 이렇게 그 애태우고
그래 기어코 이제 그 새끼가 이제 다 올라가거나 다 내려가거나 이제 안정된 길을 찾아 들었을 때 다시 이제 길을 쭉 가죠. 그거 보세요. 검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못 지킨다면 검수보다 더 못한 거지 뭐 사실은. 자, 대인은 당당하여 이럴처럼 된다니 청추의 사막사 선생 이러세. 지금에는 춤추고 있는 곳이 없으니 오랑캐가 돌아다니고 금수가 행행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는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을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아무 마음이 없으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진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산 선생은 이제 독립에 이제 뭘 던진 분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죠. 이 세상사 모든 그런 일들이 또 독립, 또 침략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사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 바탕에 이렇게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이제 딱 요약해서 예술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되는 겁니다. 그래, 옛날 청나라나 저 당시 그 일본이나 어차피 우리 거 빼앗아서 오는 거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나라 공격 그에 대해서 일단 한글하는 것 그게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눈앞에 당장에 이제 뭐 작은 개인의 이득 때문에 이제 전체를 한글화하지 않고 전체를 특히 이제 일제시대는 이제 그런 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자격도 보고 이제 배반하고 뭐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그런 것 같지만 간단하지만 또 실제 상황에서 보면 그것도 판단하기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 친일파가 생기고 근데 그 소속들이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보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일도 양단에서 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잘하고 잘못된 그런 판은 분명하지만 또한 그러한 면도 사실은 있어요. 저 모든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뭐 다 그런 거겠죠.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요 그 한시를 보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려고 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여기 대의 당당 일월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자로 돼 있죠. 7자로 돼 있으면은 앞에 넉자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쳐보세요. 이렇게 띠낌을 쳐보세요. 이렇게 띠낌을 쳐보세요. 띠낌. 네? 그 다음에도 천추 학사에다 또 띠낌. 그 다음에 이경 금일의 띠낌. 이조 교행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넉자 색자를 끊어보시라고요. 끊으셨어요? 네, 이러면은 보세요. 이게 한시가 7자로 됐을 때는 넉자 색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도 해석할 때 좀 의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의 당당. 그 다음에 대의에서도 끊어지죠. 부자에서. 천추에서 끊어진다고요. 이경에서 끊어지고 이적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대의는 당당하다. 그 다음에 천추의 학사. 이경의 금일. 이적 교회.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세 글자 보면은 일월명. 일월이 각다. 세 선생. 복 무지. 읽을 곳이 없다. 예. 그죠? 금수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끊어지는 게. 요게 있는 방법이에요. 요게 한시가 지을 때도.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죠? 맞습니다. 요거 이렇게 3, 4 이렇게 끊어서 보는 거예요. 이 앞에 것도 보실래요? 그 앞에 것도 보세요. 그 노란색으로 된 거 안중근 거기도 제갈 부유 없어 끊어지잖아. 마이크 대고 거기도 보면은 제갈 부유 거기도 끊어지잖아요. 제갈이 부유 거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고심 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의 딱 끊어지잖아요. 그죠?
곡중화식, 골짜기 속에서 불이 꺼지다. 총남, 그 다음에 총양 이빈, 모두를 하얼빈의 이빈에 양보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도 써 있죠. 장보한, 장이 한에 보하다. 그 다음에 병이, 빛날 병자, 병이 단과 같다. 그 다음에 뭐 추를 헛되이 던지다. 그래서 일포환이라 한 발 뭐 저기 쇳덩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폭탄. 한자 읽는 수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 선생님이 한문 번역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거를 알고서 한시를 한번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와 비교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3, 4, 3, 4, 4, 3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면 한시를 이해하는 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송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간혹 또 가다가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외도 어디든 예외는 다 있지 뭐. 이게 기본 4, 3 이렇게 가는 게 기본 구도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시라든지 이런 것도 이 자기가 한 번역을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지을 줄 알면 제일 재미있는데 그런 이제 공부를 또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 수준에서는 한글을 다 아니까 그것을 한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번역하는 것도 또 말하자면 시간이 금시하고 그래요. 공장을 어려워서 막 이제 찾아내는 거 그것도 이제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좋으니까 못지 않고 계속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다 보면 이 문학적 예술적 또 표현하는 능력 이런 감각들이 이제 늘어나죠. 아무래도 그런 아무리 해도 많이 다루는 사람이 능숙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그 다음번에 이제 김기 선생님이 요새 하실 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세요. 거기도 박림근해. 거기서 다 끊어버렸어요. 거기도 내자에서 끊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박림근해 끊어보시고 일말정연 끊고 그 다음에 전몽공미 끊고 작나수도 끊고 그 다음에 여기만 끊어보세요. 박림근해 그죠? 박림의 근해에 양 2개 3개 마을이라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끊으니까 일말에 뭐 이게 고요한 어떤 정연 하니까 취대 흔이라 그게 됐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 한문 해석을 하면서 보면은요 한시가 진짜 재밌어요. 맞죠? 이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한시가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재밌어. 누가 어려워 그랬어요. 한자만 알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끊어서 해보면. 글자 7자 딱 정해져 있는 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넉자, 석자, 넉자, 석자 이렇게. 그 속에서 지금 글자 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해석하기 쉽죠. 자, 그다음에 만음 구수부 기일이라 그러니까 부질 없이 괜히 그냥 별 뜻 없이 이제 아무 생각 나라고 민족이고 생각 없이 그냥 괜히 한번 끌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질 없이 있다. 그래 총 9수를 지었는데 여기에서는 9수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1수 이것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안중근 회사 그 일이 190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제 시로 봐야 되겠죠. 박림 근해 양삼촌에 일부 증언 취대는 공리 장수지원 장나수도 책고는 소이본
비천지너너 자손내 천국에 장시 지도야인주는 자, 이제 방님이죠. 그러니까 방님 그래. 그러니까 방님은 대빵자거든. 숲을 곁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산 선생이 시를 읊으면서 계신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방님 숲 옆에 그네 가까운 바다, 가까운 바다. 두세 마을에 2~3촌이니까 두세 마을에 그러니까 이제 숲옆 바다 가까이 두세 마을에 이게 이제 우리 홍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바다에 물지 않는 땅이죠. 바닷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바다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말쟁년 이 말은 뭐냐? 말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칠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부연 뜬 구름 뜬 이 연기 연자인데 여기는 이제 때로는 이제 구름을 연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뜬 구름 한번 퍼지니 푸른빛 흔적이 남네. 푸른빛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구름이 쭉 퍼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릿빛 들어온 것처럼 그런 띠가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뜬 구름이 말이죠. 한번 쭉 펼쳐지니 그 푸른 띠가 하늘 흐공에 흔적이 남게 되었다. 현재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적몽, 공미. 이 적몽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꿈이죠. 나비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이제 장자 정울론 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데 재밌죠. 그러니까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장자 자신이 영락없이 나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비가 되어서 뭐 허공을 마음대로 펄펄 자유롭게 걸림없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내 마음이 흐뭇하고 뭐 굉장히 이제 흡족하고 조금의 뭐 근심, 고통, 고민 이런 게 없어요. 하나없이 저 허공을 나는 나비가 되었어. 근데 이제 잠시 뒤에 꿈을 깼단 말이에요. 꿈을 영원히 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꿈을 깼어. 깨고 보니까 밖에 나비가 되어서 허공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롭게 날았던 그가 지금 보니까 다시 장자로 돌아왔네. 네네. 근데 장자가 굉장히 가난했거든. 이제 말하자면 도인이야, 도인. 깨달은 사람인데 그 장자 친구 해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제 재상까지도 했어요. 아주 둘이 친구거든. 장자에 보면 둘이 막 감론을박하고 싸우는 것도 많고 친구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장자는 이제 해시처럼 세상에 뭐 배설을 얻고 뭐 이런 그 키를 가지 않았지 뭐. 그 취미에 맞지 않겠지. 아니? 그래서 이제 가난했지. 떡하면 돈 꾸러 가고 그랬대요. 장자가. 그러니까 꿈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말이죠. 그런 나비였는데 지금 보니까 또 돈 꾸러 가야 되는 현실의 장자가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근데 내가 꿈꾸던 그 나비가 진짜 나인지 지금 이 창조 이 사람이 나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나비가 내인지 내가 나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물화라고 하는 이야기 내용도 나오는데 그 물화는 뭡니까? 나비가 장주가 되고 장주는 나비가 돼. 만물이 반대 성질로 배나간다. 그게 이제 물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제물로 끝부분에 붙었기 때문에 그 호전용의 그 나비 꿈의 이제 본치는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서로 흑백 장단 이분적인 이 양단이 하나라는 거. 원래는 하나라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게 장자 제물론이거든요. 제물론. 그리고 이 이제 구절 목록도 이제 제물론의 그 본시에 맞춰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비인 것 같고 나는 나이도 같지만 근데 따지고 보니까 꿈에 본 나비가 내고 내가 꿈에 가니까 나비가 됐고 그 둘이 아닌 거죠.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비가 장자고 장자가 나비인 거야. 한 사람이 두 모습으로 바뀐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다. 상반되게 하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원래 호랑 나비 꿈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